이병주님, 이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왜? 이재명 후보는 장학 퀴즈 너무 많이 하시던데요. 뭐 아리백 요거 이제 물어본 거 가지고 좀 비판적 보신 것 같고, 박판수님, 이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제 윤 후보 토론 점수는 청약 만점, 괄호 40점. 이렇게.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의 비밀은 없다. 정치인들의 말을 가지고 여의도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두 번 모셨어요. 정치판은 내 손안에. 서울지문 손지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윤상 거기서 김수미 시사평론가 피처링 이재명 윤석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저도 원래 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고 나갈 때 말을 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사실 녹음해서 틀어야 돼. 백브리핑. 이게 진짜 알짠데 방송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백브리핑이 아니라 도청입니다. 도청.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요게 재밌네. 청취분들 얼마나 궁금하실까. 쟤네들이 셋이서 무슨 얘기하지? 광고 나갈 때. 그게 과거에는 보이는 라디오 과거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좀 조심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복순수를 네. 통해서 입모양을 보고 읽어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맞아요. 더 자유롭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좋아.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 최소한 마스크 벗으면 이재명 또는 윤석열 이런 그렇죠. 입모양 보고 누구 얘기하는구나 알 텐데. 그렇죠.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우리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당연히 토론회 얘기겠죠. 주요 발언들은 저희가 뉴스 언더블락에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토론을 마친 후보들의 말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시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시작했더니 금방 끝나네요. 5%도 못 물어봤네. 물어볼 시간이 안 나오네. 답변하다 보니까. 야구할 때 구질 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그냥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55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제 사자토론은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메이웨더와 파키아오가 세기의 대결했는데, 파키아오는 인파이터인데 파고들고 메이웨더는 피하고 막 이랬잖아요. 결국 이기긴 메이웨더가 이겼는데, 누구를 파키아오고 누구를 메이웨더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 경기 자체가 재미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소문난 잔치가 별로였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그렇겠다. 네. 저도 봤는데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이 경기. 네, 2015년 5년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전류를 치르고 모두가 TV 앞에 보는데 정말 재미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것 아닌가. 1990년대에 100m 세계 1등이랑 200m 세계 1등이랑 150m 대결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 선수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00m는 이거 허리 피고 달리는 네네. 무슨 존슨인데 기억이 안 나네.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 별로 재미없었던. 중간에 한쪽이 포기했어요. 달리다가. 200m가 아마 다리 다쳐가지고 뛰다 말았을 거예요. 네네. 자, 김송림님. 사자 TV 토론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기대보다 실망해서 하셨고, 자, 일단은 오늘도 요 얘기 좀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두 분 어제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듣죠. 손지훈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4명의 후보 모두 지금 지지율에 자신이 없다. 지지율이 원하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론회가 내가 이 정도 지지율 확보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 이제 중도층이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을 끌어올리는 전략보다는 나의 기존 지지층들에게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는 그 지지 강도를 높이는, 나를 증명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좀 수세적이라는 거. 네. 네. 김수현 평론가는요. 저 마찬가지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나온 후보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지지율은 올리고 남의 지지율은 깎고 여기에 해당하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토론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영토부터 확인을 해서 일단 갈라야 되는, 땅부터 갈라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토론회에서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잘해도 만회가 좀 어렵습니다. 초창기에는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4명 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수세적 방어적이고 좀 좋게 얘기하면은 뭐 무실점 이쪽으로 기조가 잡혀 있는 토론이었죠. 무실점. 하긴 지난 대선 TV 토론을 보면 머릿속에 남는 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랑 네.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이 두 네. 문장만 기억에 남아서 아마 후보들도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겠네요. 그 왜 나는 빼요? 베베 꼬여가지고 뭐 있었어요? 베베 꼬였다고 했잖아요. 아, 그것도 나왔구나 2017년에. 공전의 히트였어요. 근데 MB 아바타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일단은 이제 후보별로 한 분씩 볼게요. 이재명 후보고 원래는 네 사람 중에 그래도 말 누가 제일 잘해, 토론 누가 제일 잘해 하면 기대치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긴 하잖아요. 본인도 토론 자신 있다 항상 밝혔었고. 어땠습니까? 어제 그 기대치를 채워준 거로 보세요? 그렇게 말을 막 현란하게 하기는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말을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뭐 여론조사로는 좀 불분명하긴 하나 선두 그룹에 있는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말로 누굴 꺾어놓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꾸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토론할 때 일부러 지는 살짝 그런 걸 연출을 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꼭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현란하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보이지 않았죠. 어제 뭐 다 예상했겠지만 이재명 후보 측도 윤석열 후보가 집요하게 이제 대장동 문제를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패, 방어막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어를 잘했다고 보셔요? 아니면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존에 써왔던 무기들을 그대로 다시 꺼내 보였죠.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도 특히 김만배 씨가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의 그쪽 집을 왜 샀느냐, 그 누나가 김만배 씨 누나가 그런 거 포함해서 이거 국민의힘 문제 아니냐 이렇게 걸고 가는 거 이것은 이제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이슈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아니라 이게 1대3의 대결이 돼요. 아, 어제 심상정 후보도 이거 네, 묻긴 심상정 후보도 네. 갑자기 비꼬듯이 들어와서 네. 그 임대주택을 뭐 이재명 후보가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 대장동 임대주택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때로는 1대3으로 포위되는 게 그 일에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네. 혼자 좀 많이 보수적이었거든요. 5명 중에 그 당시에. 근데 그게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됐듯이 1대3으로 포위되는 게 나쁘지만 않은데 근데 이게 이슈가 정책이라기보다는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찔러대는 공격들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이건 진보 대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 남은 기간에도 대장동 의혹이 가장 메인으로 방어해야 될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손 기자에게는 윤석열 후보 물어봐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때도 토론을 여러 번 했는데 어땠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경선 때와 비교해가지고 좀 자신 있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던가요? 일단 좀 초반보다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양 당의 평가가 이재명 후보는 어닝 쇼크, 윤 후보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제 기대치보다는 잘 못했고 양측의 기대치가 좀 기대치보다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의혹을 제일 네. 먼저 물었습니다. 그게 이번 대선의 첫 번째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화, 이제 그 첫 대화가 대장동이죠. 네. 이뤄진 건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전략의 일관성이 어제 조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 초반에는 아주 강하게 나는 착한 설계자고 이거는 국민의힘의 게이트고 토건 부패 세력이 한 거 나는 맞섰으나 뭐 다 이룩하지 못했다 이런 태도였다가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 선거 레이스를 치르면서는 바짝 엎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걸 내놨는데 어제 토론에서는 다시 초반으로 돌아갔어요. 이거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의 기준 그 방어 방법으로 돌아갔다면 윤석열 후보도 계속 이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또 조간신문 헤드라인에 이거 많이 쓰던데 연금 개혁 네 사람 모두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앞서 저희가 잠시 들어봤던 후보들 얘기도 요 얘기를 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철수 후보는 뭐 얻을 거 얻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사학, 군인이 직역별 연금이 있는데 우리가 2015년, 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개혁을 한번 했었고 그때도 이제 군인이랑 사학연금은 손을 아예 대지를 못했었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제 대표로서 국민연금에 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거를 논의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 직역연금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국민연금과 뭐 일어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이 큰 틀에만 공감을 한 거고 거기에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연금 문제가 특수직역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뭐 연금 이런 것들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연금 재정의 문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거 혹은 연금 비중 자체를 축소하고 조세 복지로 확대하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국민연금에 관련된 논의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안철수 후보였으면은 합의 선언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후보들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서 차별화를 부각시켰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후보이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넘어야 될 장벽 중에는 저 사람이 집권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 계산이 더 맞는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저 같으면은 일단은 몰아붙여가지고 자기만 주장하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토론회 할 때 압박해서 합의한 걸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청취자들이 다양한 평가가 들어옵니다. 이병주님. 이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왜? 이재명 후보는 장화 퀴즈 너무 많이 하시던데요. 뭐 아리백 요거 이제 물어본 거 가지고 좀 비판적 보신 것 같고 박판수님. 이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제 윤 후보 토론 점수는 청약 만점. 괄호 40점. 이렇게 어제 이제 윤 후보가 청약 만점에 84점인데 40점이라고 처음에 대답했던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임민섭님은 4인 토론 승자는 찰스 하셨고요. 차영숙님 졸린 거 참고 토론 봤는데 몹시 실망스러웠어요. 서효영님 저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정치가 자극적인 것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요 얘기가 아마도 양 후보가 다 사실 부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도 예를 들면 뭐 김건희 녹취록 뭐 무속 이런 거 전혀 안 묻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도 무슨 뭐 대리 처방 뭐 소고기 법카 뭐 해경궁 이런 거 전혀 안 묻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물을 만도 했잖아요. 양쪽 다. 왜 그랬을까요? 물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이건가? 네, 그리고 이게 다 각각 의혹에 대해서 각 후보랑 배우자가 사과를 내놨지만 끝난 일이 아니죠. 이게 사실이 뭐 규명되거나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결론이 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은 이제 시작인 거고 그래서 굳이 어제 이 초반에 아직 뭔가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마이너스 포인터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하지 않아도 이 이슈는 계속 굴러갈 거야. 뭐 요 계산이 온 거구나. 양자 구도와 다자 구도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양자 구도는 상대의 감점은 나의 득점입니다. 그러면 네거티브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자 구도예요. 그러면 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막 크게 주고받았으면 상대가 서로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그렇게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싸우면 그만큼 표를 줍줍하겠습니다. 두 분 많이 싸우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트랜스포머야 막 바꿔 한 문장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때려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 표가 떨어진다. 근데 그 표를 이재명 후보가 갖고 가거나 아니면 장외로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줍줍해가는 이런 구도가 다자 구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자 구도가 양자 구도에 비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다. 그게 어제 토론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요 부인 관련 얘기를 좀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최신 소식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사과문 발표했잖아요. 네. 직원의 경기도시사 재임시설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게 이제 한 문장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민 평론가? 어제 이재명 후보의 사과문. 제보자가 자료가 축적된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언론 저 언론에 잘 쪼개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 돌아가면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 각자 하루에 하나씩 언론사별로 단독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카드가 여러 장 남아 있다는 건데, 근데 배아무개 씨의 주장에 의존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너무 빨리 입장을 밝힌 측면이 있다. 근데 5일이나 묵혔잖아요. 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진상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했었고. 그러면 사실이다. 진상조사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약 문제. 김혜경 씨가 결국에 그 약을 먹은 게 아니라 배달받은 것을 배아무개 씨가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아무개 씨가 먹었다라고 주장하자마자 제보자가 또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처방전, 김혜경 씨가 받은 처방전이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대응이 섣부르다. 현재 스코어로는 그렇습니다. 손 기자 지금 일선에서 이거는 정치부가 아니라 법조에서 취재하나요? 정치부도 취재하나요? 이제 그 해당 의혹은 사회부랑 이제 경기도 담당, 경기도 출입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부에서도 이것들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거? 요 이슈? 일단 민주당에서 이거를 과잉 의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전을 해도 되는데 좀 지나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민주당이 초반에 대응을 잘한 것 같으나, 그런데 원래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는 공무원이 의전이나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전이라는 말이나 이게 지나쳤다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고발도 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에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을 했고, 이거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 이제 경기도가 감사를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도 아니다. 이건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법인카드 사적 의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번질 수 있어서 다들 촉각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야, 딱 걸렸어. 이걸로 공세야. 뭐라고 하는 거는 뭐 할 거는 명확한 건데 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후보의 심정은 이게 아닐까. 이걸로 가 이거. 좋아, 빠르게 가. 비슷한데요? 민주당은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 대응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제 사실 SBS 이제 첫 단독 보도가 나온 게 28일이었고, 그때는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사실이 없다, 입장이 없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배모 씨가 7급 A 씨를 갖다가 뭐 만나자거나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냈었고, 그리고 계속 선대 있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이제 일요일에 우상호 본부장 뭐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카톡이 더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내놓지 못했고, 배모 씨의 입장문이 나오고 김혜경 씨 입장문,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돌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볼 때 이게 선거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왜냐하면 선거에는 수많은 악재들이 나오니까 돌파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단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어찌됐든 광역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말고 또 불만이 있었다거나 어떤 문제를 알고 있는 내부 폭로, 또 내부 고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메가톡 폭풍이다, 아니면 뭐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거다, 뭐로 보세요, 김현일 평론가는? 저는 이게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좀 자신할 수 없어요. 일단 대장동 의혹 이게 좀 커서 그걸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소위 얘기해서 갇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더 깎일까? 요거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건 대장동 의혹보다도 더 쉬운 문제다.
하는 거죠. 사실관계 밝히기가. 예, 예. 사실관계도 밝히기 쉽고 그리고 뭐 법인카드를 잘못 썼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 또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더 신경이 쓰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지지율을 떠나서 선거 일정이나 동선이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혜경 씨를 적극적으로 등판시키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 말씀이시구나. 김건희 씨 등판이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김혜경 씨를 더 자주 등판시켜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발이 묶이는 거예요? 네, 어제부터 공식 일정 다 취소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이런 이유도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배우자의 활동은 후보가 전국을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동선을 2개로 나누는 그 기능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기능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마리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mama don't mind, your papa don't mind. Let's get together and spend some